정 교수님, 이번 네. 사건은 70대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생입니다. 좀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가족 관계인데 이제 50대 그 동생이 남동생이 70대인 그 누나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 실형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유년 시절에 그 누나가 자신을 무시하고 또 어머니도 무시하면서 또 폭행을 저질렀다에 대한 앙심을 지금 가서 지금 흉기를 들고서 이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억울하다, 나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3년형이 맞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국장님, 이거는 누나에 대한 적개심을 무려 뭐 수십 년간 품어오고 있다가 행동에 옮긴 거거든요. 한 40년 동안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의 이 굉장히 각인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남동생 입장에서는 누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 뭔가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던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가슴에 남아 있었고 아마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유지가 됐겠죠. 누나와 이 동생의 관계라는 것이 누나가 굉장히 뭘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였다든지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쭉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계속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다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남동생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 누나가 이 자신의 전 부인을 괴롭혀서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라고 누나 탓이다. 이 남동생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술을 먹고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막 그 흉기가 다시 이제 누나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뺏기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화분을 막 가지고 또 누나의 머리를 또 때리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나가 이제 뭐 거실로 도망가니까 다시 또 따라가서 뭐 이불 같은 걸로 막 그 숨을 못 쉬게 누나의 숨을 못 쉬게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끈질기게 어떤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결정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좀 했던 것이죠. 근데 양심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단순히 누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처가 찾아가서도 난동 소론을 피우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나를 먼저 찾아가고요. 대구에 있는 누나를. 그 다음에 이제 전 장모님이죠. 그 전 장모님의 집까지 이제 찾아갔는데 그 대전에서 그러니까 누나 집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거리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나를 역시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미리 이제 흉기를 해갔거든요. 흉기를 준비를 해가서 그걸로 위협을 하고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뭐 창문이라든지 문도 막 부수면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일단은 뭐 부인과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든지 뭐 내가 잘못했다라든지를 제대로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오랫동안 해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살이 누나가 괴롭혀서 내지는 전 장모님이라든지 전 처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이혼하게 됐다, 불행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누나가 아니고 자기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약간의 뭐 정확하게는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약간의 피해 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수십 년간 자신이 그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잊지 않고 지금에 와서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 망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 피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라는 그런 피해를 계속 이어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받았던 그런 학대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망쳐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피해 망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일단은 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흉기를 분명히 준비했던 계획 범죄였고요. 또 그리고 아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뭐 어떤 살해 의도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그런 형태의 범행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또 피해자가 뭐 지금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1심 양형 기준이 유지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혐의가 김 교수님 살인 미수였는데 3년이면은 적정한 거예요? 일단 뭐 살인 미수죠. 이거 살인에 이르지 않고 이제 그 과정에 보면 또 약간 뭐 이 형제지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참작한 걸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부분도 좀 팩트가 좀 확정이 돼야 할 거로 보여요. 뭐냐면 누나로부터 정말로
그렇게 학대를 받아왔는지. 아,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장모로부터 전 장모로부터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는지, 그걸 당해왔는지.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날 의도적으로 그날 나를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에 가서 일단 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죠. 예. 그러나 30분 거리에 있는 또 충북 옥천 가가지고 전 장모를 그랬죠. 어떤 뭐 살해하겠다, 죽이겠다 하면서 난동을 피우면서 뭐 창문이나 현관문 다 부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날 내가 마음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죽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누나 같은 경우도 사실 흉기 휘둘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화분 던져가지고 또 살해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누나가 그렇게 뭐 살아 있으니까 이불을 덮받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런 정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살인 미수를 할 때도 형량이 최하한 이제 5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정신적인 좀 피해망상증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친인척 관계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서 3년 정도 뭐 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는 당연히 3년 정도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걸 항소를 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 기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무리를 빚었던 교회에서 이번에는 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총 13,000제곱미터. 만민중앙교회 소유였던 이 부지는 지난해 10월 한 주택조합으로 넘어갔는데 매매가가 1,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둘러싸고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 신도 20여 명이 당시 원로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교회 자산은 종중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교인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고 실제 돈의 용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고발한 신도 측의 주장입니다. 부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부지는 부지대로 팔고 근데 이거를 교인들이 몰라요. 교회 돈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교회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빌려줘 임대료를 받았다고 신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신대방 부지가 전성도님들이 또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 4억 4천에서. 하지만 MBN이 부지 임차료를 낸 조합에 확인해 보니 실제 지불 금액은 2배나 많은 8억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하다못해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성도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도 어떠한 답변이나 이런 게 들을 수 없었고. 교회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신대방 부지 매매는 합법적 과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됐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뭐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서 1원 하나 뭐 이렇게 허투루 뭐 이렇게 낭비하거나 할 게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구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